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린 모의고사 3회 해설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해설 강의에 앞서서 간단하게 3회 문제를 제가 풀어봤는데요. 다른 모의고사에 비해서 좀 문제가 좀 난해하게 구성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실제 국가고시 문제는 이렇게 좀 어렵게 나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 우림 3회 모의고사 결과가 조금 좋지 않다 하더라도 실제 시험과는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실제 시험과 다른지 또 잘못된 부분이 무엇인지를 제가 해설 강의를 통해서 잘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번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초음파가 매질을 통과할 때 흡수 등으로 인한 음파 에너지의 손실을 의미하는 것은 정답은 4번의 감쇄입니다. 문제에 있는 이 문장 자체가 감쇄를 의미하는 표현이라서 이 내용은 간단하게 문제풀이를 통해서 내용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초음파 중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고 세분화시키거나 결합시키는 기능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정답은 3번에 있는 동적 영역 다이나믹 레인지라고 되어져 있는데 보통 이렇게 좀 어렵게 표현하지 않고요. 이 다이나믹 레인지 같은 경우는 영상에 표현할 수 있는 강도의 범위라는 이러한 표현이 더 많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영상 표현할 때 이 범위를 좁게 설정하게 되면 거칠게 표현된다든지 반대로 넓게 설정하게 되면 다양한 회색조를 포함하게 돼서 좀 부드러운 영상이 나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영상의 범위라는 표현이 이 다이나믹 레인지 동적 영역과 더욱더 잘 나오는 패턴이에요. 정답 3번 체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혈류의 방향과 속도의 변화 등의 컬러 영상을 나타내는 영상 표시 방법은 정답 5번이죠. 그래서 컬러 플로우 매핑 모드라고 해서 컬러 색깔로 표현되고 이 색깔을 통해서 방향과 속도를 알 수 있는 그러한 모드입니다. 간단한 문제여서 정답만 체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문제 보시면 수신기에서 반사체마다 하나의 단일 펄스로 다시 나타내는 단계를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여기 있는 문장도 잘 사용되지 않는 표현인데요. 수신기의 기능 간단하게 살펴보면 첫 번째는 증폭이고요. 두 번째는 보상, 세 번째는 압축, 네 번째 단계가 복조, 마지막에 재파입니다. 그림을 그려보면 첫 번째로 받게 된 신호는 너무 약하기 때문에 증폭시켜주는 첫 번째 단계, 두 번째는 이 신호의 부족한 부분들을 보상해서 좀 다듬어주는 보상 단계, 세 번째는 영상에서 잘 표현하기 위해서 이 값을 압축시켜주는 압축 단계, 네 번째 복조 단계는 압축된 신호를 정돈해주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돈된 신호에 불필요한 나머지 잡음들을 제거해주는 재파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얻게 된 신호를 정돈해준다, 정류 과정을 거친다 이런 표현들이 복조와 조금 더 가까운 표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문장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잘 사용되는 표현은 아니라서 참고적으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신기의 5단계가 더욱더 중요하게 다뤄지게 돼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은 5번 체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반사된 조직 후면에서 영상 결손이 발생하는 인공물을 물어보고 있어요. 조직의 후면에서 영상 결손이 발생됐다는 것은 투과되는 부분이 없다는 뜻이죠. 뒤쪽이 어둡게 영상에 나타나게 되면서 아무것도 표현되지 않는 것은 1번에 있는 후방 음영을 정답으로 선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문장 자체만 잘 이해하고 있으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패턴이었고요. 1번 체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수신 에코의 진폭에 따라서 영상의 밝기를 다르게 표시하는 성능평가 항목을 물어보고 있어요. 다른 내용 크게 보실 건 없고요. 영상의 밝기를 다루는 것은 이 회색조 영역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여기 있는 문장과 함께 이 내용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 정도만 문제를 통해서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펄스파 도플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우선 펄스파와 연속파의 가장 큰 차이점을 보자면 펄스파 같은 경우는 앞전 소자가 하나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이와 대조적으로 연속파 같은 경우는 두 개의 앞전 소자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서 하나는 송신, 하나는 수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 다른 영역을 담당하고 있어서 영상의 음파를 주고받는 과정이 끊임없이 100% 이루어질 수가 있고요. 반면 펄스파 같은 경우는 하나의 앞전 소자에서 송신과 수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100%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고 중간에 쉬는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송신되고 멈추고 송신되고 멈추는 형태의 파형이 나타나게 되고요. 컨티뉴는 두 개가 연속해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끊김없이 파형이 나타나는 이러한 차이점이 가장 대표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1번 듀티 팩터 1이라는 것은 펄스파가 아니라 연속파에 관련된 설명이라서 틀린 내용이고요. 2번 거리 분해능은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해설지를 보더라도 자세한 내용이 설명되어 있지 않아서 일단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두 개의 크리스탈이 필요하다. 이 내용은 펄스파가 아니라 연속파에 대한 설명이죠. 3번 틀렸고요. 4번 혈류 속도 측정 범위에 제한이 없다. 혈류 속도 측정 범위에 제한이 없는 것은 연속파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 펄스파 같은 경우는 하나의 앞전 소자가 있다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혼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일정 속도로 넘어가게 되면은 더 이상 속도를 표현할 수가 없게 돼요. 우리가 혼자서 일을 한다고 가정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혼자서 계속 일을 하다 보면 쉬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일정 범위를 초과하게 되면 더 이상 표현할 수가 없게 돼요. 반면 연속파 같은 경우는 둘이서 돌아가면서 근무하는 것과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한 명이 일할 때 한 명이 쉬면 되니까 계속해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이 없는 것은 연속파의 특징이에요. 5번 모든 깊이의 혈류를 측정할 수 있다. 이 정답이 5번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 5번 보기도 좀 틀린 내용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5번 보기를 조금 수정을 해보자면 모든 깊이가 아니라 정확한 깊이의 혈류를 측정할 수 있다로 바꾸는 게 제 생각에 맞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다시 펄스파와 연속파의 차이점을 설명드리자면 펄스파는 혼자서 일하는 상태예요. 반면에 연속파 같은 경우는 두 개가 있다고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두 명이서 일하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편의점 알바를 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혼자서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으면은 모든 상품 진열이라든지 계산하는 과정들을 혼자서 담당하게 됩니다. 반대로 둘이서 근무를 하게 되면 상품 진열과 계산 등이 서로 분담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하루에 정산하는 과정을 한번 떠올려 볼게요. 하루치 매출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혼자서 근무를 하게 되면 만약에 계산 중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혼자서 모든 것을 계산했기 때문에 이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둘이서 근무를 하게 되면 잘못된 부분이 발생을 했을 때 누가 잘못을 했는지 이걸 찾는 과정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바탕으로 혈류 측정에 대입을 해보자면 펄스파 같은 경우는 하나의 앞전 소자로 혈류 속도를 측정하기 때문에 정확한 깊이의 혈류 속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연속파 같은 경우는 두 개의 앞전 소자에서 이러한 과정들이 복잡하게 이루어져서 정확한 깊이의 혈류를 측정할 수 없는 그러한 단점이 있게 돼요. 그래서 보기 중에서 정확한 깊이라는 표현이 나타나게 된다면 이러한 내용들은 모두 펄스파와 관련된 내용이다라고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혼자 일할 때와 둘이서 일할 때의 차이점을 기억하시면은 보다 내용 정리하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답이 5번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실제 국가고시 문제에서는 이렇게 애매한 보긴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쓸개 초음파 검사에서 사용하는 탐촉자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정답 4번이고요. 컨벡스 프로브 또는 볼록형 탐촉자를 정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갑상샘 초음파 검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컨벡스가 아니라 리니어를 사용해야 되고요. 2번 고주파수 탐촉자를 사용한다. 2번이 정답이네요. 3번 식도는 기관에서 후내측이 아니라 후외측 방향에 위치하고 있고요. 갑상샘의 두께가 6cm가 아니라 2cm 이상인 경우 비대로 진단하게 됩니다. 5번 정상 갑상샘의 실질은 근육보다 높은 에코로 나타나게 돼요. 정답 2번이고요. 나머지 항목들은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갑상선 초음파 영상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가운데 기관이 있고요. 오른쪽 갑상선 옆 왼쪽 갑상선이 있어요. 앞쪽에 있는 근육보다는 밝은 에코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영상으로 볼 수가 있고요. 왼쪽 갑상선 쪽에 식도가 위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의 뒤쪽에 외측에 위치하는 것도 볼 수가 있고요. 다음 옆쪽에는 총경동맥, 그래서 캐로티드 아테리가 위치하는 것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산과 초음파 검사에서 염색체 이상 등과 관련성이 있는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이 부분은 좀 암기가 필요하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는데요. 정답은 5번입니다. 태아 뒤 목덜미 투명대, 보통 줄여서 NT라고 표현하게 되고요. 여기 있는 부분들의 길이를 측정을 해서 염색체 이상을 판단하는데 활용할 수가 있어요. 관련된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림 보시게 되면 태아 목덜미 이 뒤쪽에 투명하게 보여지는 공간이 있어요. 이쪽에 있는 길이를 측정하게 되는데 이 영상 같은 경우는 정상적인 두께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 있는 두께가 증가하게 되면은 염색체 관련 이상이 나타날 확률이 높다라고 예상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염색체 이상으로는 다운 신드롬이 존재하게 되겠고요. 이러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염색체 진단을 위한 검사가 필요하게 돼요. 그래서 목덜미 두께, 이 뒤쪽의 길이를 측정한다는 것은 염색체 이상을 판단할 때 사용한다. 이 내용만 잘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심장 초음파 검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심장 초음파는 리니어가 아니라 섹터 프로브로 검사가 진행이 되고요. 복부보다 프레임 레이트를 증가시켜야 돼요. 심장은 계속해서 움직임을 나타내는 장기라서 높은 프레임 레이트 설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10MHz의 구주파수는 관계없고요. 4번 M모드 이용해서 영상을 기록한다. M모드 같은 경우는 심장 초음파 검사에서 가장 중요한 기법 중에 하나인데요. 심장 판막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평가할 때 가장 많이 활용되는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정답 4번이고요. 판막의 이상 유무는 M모드를 통해서 판단할 수가 있게 돼요. 5번도 틀린 보기입니다. 정답 4번 체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실기 문제 보겠습니다. 화살표에 대한 인공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여기 있는 인공물 정도는 암기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를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 위에서 아래쪽으로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형태는 리버버레이션 아티팩트, 다중반사 어상이라고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번 강조를 드리지만 한글 표현과 함께 영어까지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9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앞서 보여드렸던 영상이죠. 갑상선 초음파 영상인데요. 전처치는 필요가 없고요. 2번 종단 주사가 아니라 횡단 주사로 검사한 영상이에요. 탐촉자를 가로로 놓고 얻은 영상이 위의 이미지입니다. 3번 엎드린 자세가 아니라 바로 누운 자세죠. 4번 선형 탐촉자로 검사한 영상이다. 정답 4번이네요. 낮은 주파수가 아니라 높은 주파수로 검사한 영상입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0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것은 담낭 보여지고 있고요. 이쪽에 있는 구조물은 포탈 베인입니다. 그래서 문맥이 보여지고 위쪽에 커먼 바일 덕트가 나타나고 있어요. 1번 문맥, 쓸개, 그리고 간 조직, 여기 간이죠. 5번 가로막 아래쪽에 나타나고 있어서 확인할 수 없는 것은 4번 콩팥을 정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1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태아의 머리 쪽을 검사하고 있고요. 두정골의 길이를 측정하는 모습이라서 정답 2번에 있는 BPD를 정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한 내용이어서 정답만 체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2번 문제 보겠습니다.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네요. 간 내부에 낭종성 구조물이 보여지고 있고요. 내부는 무에코로 보여지고 있고 이 뒤쪽에 후방 음영 증강이 영상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1번 낭종성 종양이다. 1번 맞는 내용이네요. 선형성 탐촉자가 아니라 볼록형이고요. 하이퍼가 아니라 어네코이카죠. 4번 뒤로 후방 음영 증강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후방 음영이 감소된 것이 아니라 증가되어서 보여지고 있고요. 주파수가 높은 탐촉자가 아니라 저주파수로 검사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화살표가 가리키는 것은 심장 초음파 영상 주어져 있고요. 해부학적 구조물을 묻는 문제네요. 보시면은 포첸버비 영상이죠. 레프트 벤트리클, 좌심실, 좌심방, 우심실, 우심방이 있고요. 화살표한 부분은 승모판막입니다. 정답 1번이고요. 참고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 승모판막과 옆에 삼천판막이 있는데 승모판막의 위치보다 삼천판막이 조금 더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림을 마무리해서 그려보자면 위쪽에 심천부가 있는데요. 심천부 쪽에 가까이 있는 판막이 삼천판막이다. 이렇게 기억하셔도 문제 풀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뒤쪽 모의고사 해설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